우리가 투자할 때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매매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매매 공식은 아니지만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요. 자, 수급이 보인다 이 시간엔 큰 손들의 매매 동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힌트맨 이상준 소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실시간 수급 종목 체크를 원하시면 시가총액 900억 원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또 현황과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락 기다리는 동안 한 주간의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, 이번 주는 IT나 바이오 빼고는 논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메이저 수급도 좀 들어오던가요? 그렇죠. 제가 수요일마다 방송을 하는데 지난주 방송하면서 월요일, 화요일 날 기관 외국인 매수 1등 종목이 전부 삼성전자였었거든요. 기억나요. 어제 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? 예, 예. 삼성전자가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오늘은 수급이 좀 나빠지고 있고, 근데 기관이 16일 연속 사고 있는 반면에 그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수급이 좀 엇갈리면서 약간 추세 자체도 약간 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.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업종이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약업종에 대해서, 의약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들어온 점도 조금 특징적으로 좀 더 보여지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 순매수 1등 종목 HLB입니다. 뭐 10월 들어서 가장 핫한 주식이 HLB인데요. 2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. 역시 뭐 바이오주들을 외국인이 사는 게 좀 확인이 됐고, 그리고 5G 관련주 이런 쪽으로 외국인이 사고 있고, 국내 기관은 IT 부품, 소재 뭐 이쪽으로 좀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수급 관련 이슈로는 중형주 매수하는 외국인 이렇게 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. 중형주요. 예.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0월 달 들어서 계속 좀 사죠. 그래서 3,200억 정도를 샀는데, 근데 코스피 전체로는 7천억 을 매도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삼성전자 빼고는 뭐 그 1조 원을 매도를 했다는 얘기인데, 코스피 중에서는 대형주는 삼성전자 빼고는 상당 부분을 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, 반면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10월 달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대형주는 파는데 중형주는 사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 차트를 네. 좀 보면은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그 대형주 매매고,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형주에 대한 외국인 매매인데, 중형주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점이 좀 확인이 됩니다.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죠. 이렇게까지 대조를 이룬 적은 별로 없는데요. 그래서 중형주에 대해서 주체별로는 어떻게 샀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. 그랬더니 가장 많이 산 게 금융투자, 그 다음에 외국인, 그 다음에 연기금 등인데요. 연기금 등은 전체 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 규모가 좀 크진 않은 편이고, 요 세 주체만 좀 그 중형주를 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. 외국인 매수 1등 종목은 LG 이노텍, 또 한올바이오파마, FNF, DB하이텍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. 금융투자가 산 종목도 살펴봤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산 종목들이 더 추세도 유지되고 있고, 조금 더 영향가 있는 종목들을 사고 있습니다. 게다가? 시장에 요새 좀 그래도 뜨거운 종목들을 외국인이 건드리고 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형주에 대해서 매매하려면은 기관보다는 외국인 매매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, 좀 이렇게 좀 그 생각이 듭니다. 중형주 매수는 외국인을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포인트 잡고 한 주간 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사이에 연락 많이 주셨는데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텔신라가 들어왔습니다. 호텔신라 저희 탐나는 키워드를 통해서도 알려드렸는데, 어제 오늘 흐름 좋은데 그 뒤에는 외국인 매수가 있어요. 호텔신라를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앞 코너에서 브리핑에서 내용도 나왔고서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셨는데, 수급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 뭐냐면은 국내 기관이 어제까지 호텔신라에 대해서 16일 동안 연속으로 매수를 했습니다. 하루도 안 쉬고 팔았는데요. 오늘 현재는 지금 매수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. 근데 거래도 지금 어느 정도 실리고 있고,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죠. 그래서 보통 이런 수급상의 반전이 나오면은 뭔가 좀 바닥을 좀 탈출하는 신호가 아닐까. 그래서 호텔신라 갖고 계신 분은, 저는 오늘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약간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종목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좀 수급이 계속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뭐 내년에 턴어라운드 실적 좋아진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빠졌어요. 그 부분이 제일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기관 수급에 주목해야 될 종목입니다. 저가 매수 들어오는 걸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어지는 종목은 아모그린텍이 되겠습니다. 3거래일 연속 내리 하락 추세인데 이 종목도 좋아하시나요? 아모그린텍? IT 관련 종목인데. 제가 그렇게 좀 매매를 좀 해본 종목은 아니고요. 네.
한번 좀 볼까요? 오늘도 수급이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. 평소 거래보다 조금 더 실리고 있는데 기관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. 이 종목 최근에 기관 매물이 크진 않은데 한 뭐 1억 원 단위로 어제 그제 계속 좀 1억대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도 계속 기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. 수급 흐름은 오늘 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. 네. 그럼 삼성물산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? 3% 강세입니다. 앞서 살펴봤던 호텔신라보다 더 뜨거운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. 회계 위반 소식이 있었는데 뭐 이거에 크게 영향 안 받는 흐름이에요? 그렇죠. 지금 수급으로 봐서도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특히 기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네요. 평소 거래보다도 좀 거래가 좀 많은 상황이고. 오후 들어서 지금 이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쭉 올라오고 있죠. 이 부분이 지금 기관 매수 추정치거든요. 그래서 기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현재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? 네. 오늘 뭐 거래 이 정도 실리면서 이렇게 뭐 그 양봉이 길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제가 오후 들어서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. 그 얘기는 오후 들어서 주가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다면은 뭔가 의미 있는 그 돌파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.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삼성물산에 이은 다른 종목도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진칼이 들어왔습니다. 실적은 여전한 우려라고 많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역시 실적 장세라 그런지 온도차가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. 항공주가 요새 좀 어렵죠. 근데 예. 오늘 한진칼은 시장 관심에서 좀 그 약해진 종목, 평소 거래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. 지금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있는데 기관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 매도 규모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 거래가 이렇게 알린실린다 그러면은 글쎄 뭐 수급상으로 의미 있는 신호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. 확인해 봤고요. 한진칼에 이어서 경농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남북 경협주 추풍 낙엽처럼 하락하고 있는데 경농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누가 팔고 있죠? 오늘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. 남북 경협주가 아침에는 일단은 약간은 좀 눈치를 봤어요. 그러니까 그 금강산 관광 얘기하면은 그 가장 그 관련이 깊은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, 아난지. 현대엘리베이터 아난지인데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아침에는 개파락을 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소폭이 좀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잘하면 좀 안 빠지지도 않을까,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 생각 기대를 좀 했었는데. 갑자기 외국인 매물이 좀 매도 규모가 커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농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은 좀 소폭 매수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기관 매물이 그보다 좀 더 세게 나오고 있어요. 남북경협주 지금 뭐 이런 분위기에서는 참 매매하기가 참 어렵네요. 근데 보유자인데 더 사고 싶다라는 의견을 또 추가적으로 주셨는데 지금 수급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싸게 더 좀 물타기를 하신다 그래도 그 타이밍이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. 조금 두고 보시고 내일이나 모레 움직이면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기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마음 아프시더라도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종목은 LS산전 들어왔습니다. LS산전 보합권에서 지금 하락 쪽 가리키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 없는 종목 아닌가 관심 조심스럽게. 저는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요새 시장에서 많이 소외받는 종목이죠. 오늘 뭐 수급은 주가는 약보합 정도 나오고 있는데 수급 흐름은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. 최근 흐름도 한번 좀 볼까요? 외국인이 꾸준히 샀네요. 근데 그 중심선에서 거의 지금 붙어 다니죠. 이 얘기는 굉장히 강도가 약하게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주가는 지금 약보합 수준이지만 수급 흐름은 좀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. 이런 상황에서는 매매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두고 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휠라코리아도 들어와서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5월 달에는 뭐 87,9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하락세 면치 못하더니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휠라코리아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관심을 이 뭐 수급을 떠나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 기본적으로 3분기, 4분기 실적이 좀 그 예상대로는 좀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물적 분할 이슈가 됐는데 물적 분할이 긍정적인 이슈다, 부정적인 이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저는 글쎄 물적 분할 자체가 100% 자회사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회사 기본 가치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 좀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녹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소위 우리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한 건 주문이 1억 원 이상 체결된 것만을 짓게 한 건데 요거는 확정치입니다.
그 부분이 계속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어느 순간 좀 한번 다지면 한번 그 매수로 들어가도 돼야 된다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수급 흐름을 보면은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오늘은 아니다.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은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마지막 종목까지 점검 도와드릴게요. 두산중공업이 들어왔는데요. 오늘 주가 자체는 마이너스 1.84% 하락으로 정리됩니다. 두산그룹주 안에서 너무 두산솔루스 뭐 상장된 종목으로만 매기가 쏠리는 게 아닌가. 그렇죠. 뭐 그룹주라고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요. 그러니까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또 고민되는 부분이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역시 이 종목도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. 기관 외국인 동시에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도 거래가 오늘 안 실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특히나 오늘도 뭐 일부 IT, 5G,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이 지금 시장 관심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. 그래서 좀 시장 관심권에서 좀 멀어진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시장 관심권에 있는 종목, 없는 종목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도 짚어봐야겠죠? 수급평 짧게 한마디 들어볼게요. 오늘 뭐 바이오주의 봄날, 그러니까 뭐 HLB가 한번 땡겨줬고 오늘 바이오주,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많은데요. 근데 시장이 매기가 확산되는 시장이냐? 그건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시장을 판단하는데 지수도 중요합니다. 지수가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지금 선택의 폭은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여간해서 늘어나지 않아요.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특정 종목들을 좀 꼽 집어서 올라가는 시장이다. 선택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을 선택하는 데 좀 신중해야 되는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. 네, 더 신중한 선택 도와주시려고 수고까지 봐주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수고하셨고요. 지금까지 더 힌트 이상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